안녕하세요. 두 번째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전이 에너지에 얼마만큼 의존되어 있었다, 그것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의 후속으로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뭔가, CO2 배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서 이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 기후 변화 협의회의 COP21과 26에 대한 얘기, 그리고 탄소 경제와 수소 경제에 대한 비교, 그리고 넷지로 CO2 배출, 아울러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인류 생활의 큰 발전과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환경오염,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따라서 이것이 소위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얘기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 기후 문제에 아주 큰 재앙에 가까운 문제들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줄이는 거거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 하는 거가 COP21에 대한 국제 협약이었고,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 바라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을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 발전에 의한 거가 약 4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의 CO2가 발전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운송에 해당하는 거가 약 4분의 1, 그리고 공업적인 이용이 약 5분의 1, 그리고는 쿠킹하거나 기타 동물이 숨쉬거나 동식물도 숨쉬거나 아니면은 이 산불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CO2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어떻게 하면은 이 CO2 배출을 줄일 건가 하는 것에 소위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피션시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은 카본 캡처 앤 시퀘스트링을 한다든지, 또는 트랜스포테이션은 전기차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O2 배출량에 해당하는 지난 한 10년 정도의 테이블을 보면은 중요 나라의 배출량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점점 탄소 CO2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만 증가를 합니다. 한국도 역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O2에 대한 얘기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이 커브는 지난 한 150년 정도를 이 계절별로 매달 측정한, 그러니까 매주 측정한, 매일 측정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한 것을 188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이 맨 마지막 이 데이터가 금년 9월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래서부터서 점점 이렇게 올라간 커브들이 되어졌고, 여기서 1.5도 간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 1.5도가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은 제가 금방 이 COP 얘기를 드리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히 금년 들어서 CO2 배출량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산불이나 또는
지구 온난화 또는 홍수, 가뭄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거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거에서 우선 선진국에 대해서 CO2 저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협약을 맺은 거가 COP21 2015년에 195개 국가가 파리에서 맺은 파리 협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온도 상승률을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줄이자. 그리고 각 나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CO2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이 글라스고에서 있었던 COP26에서 이거를 1.5도로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050년까지 1.5도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슬라이드에 바로 1.5도가 어느 정도쯤인지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CO2를 줄이려고 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CO2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이건 석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 어려운 화학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은 소위 가솔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옥탄이 가솔린의 주성분인데, 그것을 C 8개 있고 H가 18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태워가지고 역시 CO2가 나옵니다. 그런데 석탄 태워가지고는 393.6kJ/mol, 여기서 몰이라고 얘기한 것은 석탄 12g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휘발유를 태우고 나면은 5061kJ/mol,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죠. 이것은 탄소 수가 여기 8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물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H가 다시 또 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에너지 양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여기서 CO2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1kg의 석탄을 태우면은 약 3.7kg CO2가 나옵니다. 휘발유 1kg을 태우면은 약 3kg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마 휘발유는 리터로 표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쉬울 테니까 1리터를 태우면은 약 2.2kg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쓰지를 않는 방안, 이걸 쓰지 않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면은 소위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수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씀으로써 이만큼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CO2가 덜 나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것 대신에 수소를 쓴다면은,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면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로 이미 생산된 CO2를 줄이는 방안에 해당하는 거가 소위 이 퓨얼, 여러분들도 요즘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탄올, 이 에탄올 또는 이 석유, 그러니까 CO2로부터서 이것은 소위 그린 수소라는 얘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만든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이 퓨얼을 쓰게 된다면은 이것을 태워서 발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CO2의 넷 배출량은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이 규제가 EU 국가에서는 2035년부터서 휘발유 디젤 신차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승합차는 50% 내지 55%를 감축하게 했고, 그리고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퓨얼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아울러서 배터리차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CO2 배출량이 감소되어질 거고, 이미 생성된 것은 이퓨얼 사용함으로써 또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탄소 경제와 수소 경제에 해당하는 얘기는 제가 1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탄소 경제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부 수입을 해야 되는 중동 국가에서 전부 수입하는 그거였지만은, 수소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만 한다면 에너지 자유도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화석 이후 에너지는 뭐가 될 거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들이고, 제가 이제 수소, 아까 이 석탄이나 휘발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거나 아니면 수소를 얘기를 했죠.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에너지 캐리어로서 탄소나 석유 대신에 수소를 쓰는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소는 물로부터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태우면은 물이 생기고 이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것은 물만 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의 역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은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만들어내는 거.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물 전기분해하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게 비싼 과정입니다. 이것의 에너지를 어디 썼느냐? 전기를 쓴다든지 빛을 열, 효소 이걸 쓰고, 이 두 반응에서는 모두 다 촉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퓨얼에 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메탄올, 이 휘발유, 이 부텐, 프로펜, 이 암모니아, 이것이 기존의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H2를 만들어서 H2하고 반응해서 이것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제일 큰 유리한 점은 물론 CO2 배출량에 대한 거가 제일 큰 얘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수소 대신에 운반이나 저장이 편리한 그런 케미칼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전자폭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면은 전자 부품이 전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에 이다 하더라도 이걸 써서 자동차 움직이게 한다든지 공장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했고, CO2 배출 현황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CO2를 줄일 수 있을 건가 하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수소, 이 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3교시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필요성과 효율적으로 현명한 에너지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